점차 삶의 의욕을 잃어갔다. 심지어 억울하게 꾸중을 듣고 난 이후에는 우물에 몸을 던지기도 했다. 이때부터 사도세자는 후원에 병장기를 갖다 놓고 무예 연습을 하며 우울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부왕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몇 달씩이나 부자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세자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정치적 반대 세력들은 그 틈새를 파고들었다. 세자를 모해하는 세력은 끊임없이 모함을 계속했고 마침내 세자를 패하려는 논의까지 나타났다. 사도세자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다. 아마도 내가 무사하지 못할 듯하니 어찌할꼬. 안타깝지만 설마 어찌하시겠습니까? 어찌 그럴꼬. 아버님이 세손을 귀히 여기시는데 세손이 있는 이상 내가 없다고 한들 크게 상관하시겠는가? 부자는 화복을 같이 하는데 설마 어찌하시겠습니까? 자네는 생각을 못하네. 나름없이 미워해요. 일이 점점 어려운데 나를 패하고 세손을 효장세자의 양자로 삼으시면 어찌하겠나? 사도세자의 예감은 당시 정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바탕을 두고 있었다. 이모화변이 일어나기 얼마 전부터 영조는 세손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처들을 취한다. 이모화변 1년 전 영조는 세손의 성균관 입학예를 명하고 성인이 되었음을 알리는 관례식을 올리게 한다. 계속해서 영조는 세손의 가례를 거행하도록 지시한다. 영조로서는 이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사도세자에 대한 기대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가 왕이 될 가능성은 적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도세자의 이제 후계자에 해당되는 세손 정조는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사도세자가 왕이 안 되면 정조를 왕으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모화변을 전후해서 이 세손 정조를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격상시키는 조치가 계속 일어나고, 영조는 계속해서 세손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해갔다. 종사를 위해 세손을 믿고 세손에게 나라를 의탁하겠노라.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 영조가 세손을 칭찬하는 말들은 사관을 통해 글로 기록되어 그대로 사도세자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소조도 세손을 사랑하셨다. 그러나 당신은 어릴 적에 자애를 못 받은 것이 지극한 원한이 되었는데 그 아들만 칭찬하시니 소조의 격한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비록 부자지간이지만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군왕의 자리. 더구나 아버지로 인해 생긴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세자의 분노가 자칫 세손에게 향할 위험성도 있었다. 그때 세손을 보존하여 종사를 잇게 할 기틀은 소조께서 그 연설을 보시지 못하게 하는 일에 있었다. 이때 해경궁은 사관에게 부탁하여 영조의 말 중에서 세손을 칭찬하는 부분을 삭제한 후 세자에게 전달하도록 조치한다.
만일 세손을 칭찬하시던 상교를 소조께서 그대로 다 보셨다면 세손께서 놀라실 일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을 줄 알겠는가. 그 왕실의 여성, 그러니까 세자 빈으로서 또 왕비가 될 후보가 되었던 혜경 홍씨에게 있어서 첫 번째 판단은 왕실의 계성입니다. 왕위의 계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신정에서도 그런 교육을 받았을 테고 또 결혼한 이후에 왕실에서도 똑같은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 사도세자를 잘 보필해가지고 왕으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아내로서의 목적이죠. 그렇지만 사도세자는 그것이 불가능해졌죠. 그렇다면 그 다음 순위는 아들에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잘 보호해서 훌륭한 국왕으로 만드는 것이 그 다음에 당연한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찌 내 한 몸만을 위해서 그랬겠는가?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아버지. 이모 화변 이후 영조는 자신이 취한 처분이 정당했다고 강변한다. 이로써 이 상황을 결단코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무리 아들을 미워했지만 일부러 죽이기까지야 했을까? 부모로서의 개인적 아픔을 딛고 국가와 종사를 지켜야 한다는 공적 의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처라는 것이다. 해경궁도 시아버지의 명분 자체를 부정할 순 없었다. 처음부터 그리 된 게 서글프지 점점 그 지경에 이르신 것을 어찌하겠는가. 감히 대조께 이렇다 원망하지도 못한다. 남편을 잃은 지어미의 슬픔을 넘어 그녀는 세손을 보호하여 종사를 이어야 한다는 공적 의리를 지켜야만 했다. 그래도 그녀는 통곡을 멈출 수가 없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아버지도 잘못이 없고 남편도 잘못이 없다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에 이르도록 한 원인 제공자는 시아버지였다는 것을 작품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차마 입에 담을 수는 없었지만은 곳곳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불화의 원인을 파헤칠 때에 그런 것을 소설해 나갈 때 왜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한 여인으로서 왕이지만은 소천을 잃었는데 또 그 다음에 혜경 홍씨의 모든 비극이 남편의 죽음으로부터 다 이루어지거든요. 개인적인 아픔조차 아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 그것이 바로 왕가의 여인이 떠안아야 할 숙명이었다. 혜경궁의 아픔은 결코 자신의 의지나 행동으로 인해 빚어진 건 아니었다. 비극은 항상 숙명처럼 다가왔다. 그녀에게 주어진 건 단지 운명에 맞서야 한다는 절박함 뿐이었다. 아들 세손마저 죽일 수는 없다는 혜경궁의 고백. 이 세상 어머니들의 마음이 아닐까.